그 다음에 개업공에서 해야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개업공에서 해야 되는 행정처분은 세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절대적 취소 사유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필요적 취소, 기속 취소라는 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사유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임의적 취소, 재량 취소라는 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유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근데 오늘 당장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내년 10월까지만 외우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댁에 가서 머리 싸매고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고 강의 시간에 하도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내년 10월까지 강의를 들으면은 강의 시간에 반복하는 것만 한 50번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이제는 책을 보세요. 기본서책 227. 그 다음에 입문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 해당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 등록관청은 개업공예사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A. 개인인 개업공예사가 사망하거나 사망해서 사자 동그라미. 개업공예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동그라미 B. 개업공예사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해서 부자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C. 개업공예사가 제10조 제1항 2호 내지 6호. 여기서 2호 내지 6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내지. 요즘에는 내지. 법에서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이런 말을 안 쓰는데 이거는 2호에서 6호까지입니다. 요즘에는 2호에서 6호까지 이렇게 그 법을 만들지 내지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근데 옛날에 그 있었던 내용을 그렇게 바꾸지는 또 않습니다. 제11호, 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결격세에서 결자 동그라미.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D. 개업공예사가 이중으로 이자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동그라미 2. 개업공예사가 다른 개업공예사의 소속공예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예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이중소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중소속 이렇게 써놓고 이자에다가 동그라미. 개업공예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해서 양자 동그라미 또는 대여한 경우. 동그라미 G. 개업공예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정지에서 업자 동그라미. 중개 업무를 하거나 거기서부터 밑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예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여기까지 밑줄. 넘기세요. 동그라미 H. 개업공예사가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2회에서 이자 동그라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요거 8가지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절대적 취소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동그라미 친 걸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 부, 결, 이, 양, 업,
후 사부가 결의했는데 이양이 두 번 팍 엎었다. 상대적 취소 사유로 갑니다. 상대적 취소 사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사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해서 상대적 취소 사유, 임의적 취소 사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등록 기준이 미달하게 된 경우 등자 동그라미, 둘 이상의 이자 동그라미,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임시에서 시자 동그라미, 중개실무를 설치한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사가 허용되지 않은 겸업을 한 경우, 이게 겸업금지 위반이라고 쓰시고 금자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유고를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휴업에서 휴자 동그라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자 동그라미.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사물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거래계약서에서 개자 동그라미.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여기까지 밑줄을 치시고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업무보증이라고 얘기하죠. 업무보증이라고 쓰시고 업자 동그라미. 업무를 개시한 경우. 금쟁이를 한 경우 지자 동그라미.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3자 동그라미.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그라미 K. 개업공인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자 단체의 금쟁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시정조치 또는 28조 과징금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자 동그라미 2회 이상 받은 경우 2자 동그라미. 그러면 지금까지 동그라미 친 거를 연결을 시키면 이제 순서가 좀 바뀝니다. 순서가 좀 바뀌니까 프린트를 보세요. 원래 이 기본서는 제가 썼어도 저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강사들로 다 쓰는 거니까는 이거는 법령 순서대로 그냥 나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강의 노트는 저 혼자만 쓰는 거죠. 저 혼자만 쓰는 거니까는 제 암기 방법이 그 강의 노트에 그대로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상대적 취소 사유는 휴, 업, 개, 이, 전, 시, 삼, 등, 금, 지, 이다시. 아, 거기 있잖아요. 벌써 외웠어요? 아, 벌써 외우면은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외우세요.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글자가 의미하는 뜻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외우면은 매 시험마다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이거를 외우지 못하면 앞부분을 공부하면서도 막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는 뭐의 약자? 사망. 그래서 개업공인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은 뭐라고 합니까?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다음에 부는 부정이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결혼, 결격사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이거는 이중 등록입니다. 또 하나 이는 이거는 이중 소속입니다. 양은 양도되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되어 한 자. 업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회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플러스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을 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음주운전에서 나오는 뭡니까? 음주운전에서 그 삼진아웃이라는 제도 있죠. 안 해보셔서 모르죠. 저도 한 번도 안 걸려봐서 잘 모르는데 삼진아웃이라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업무정지 처분을 2번을 받았습니다. 최근 1년 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3번째 위반행위죠. 이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 취소세에서 휴는 휴업이죠. 휴업. 계속해서 요거를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그 다음에 업은 업무보증의 업자입니다.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그 다음에 개는 이거는 거래계약서의 개자입니다.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이중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저는 전속중개계약의 전자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어디 위반했을 때? 공개의무에 위반했을 때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되고. 시는 이거는 임시의 시자입니다. 임시의 시자. 그래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3회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을 때가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만으로는 몇 번째가? 업무정지 처분만으로는 3번째가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되는 것이고,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 합쳐서는 4번째가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되신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을 조금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너 업무정지 처분 3개월 받을래? 아니면은 과태료 50만 원을 받을래? 그러면은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과태료 50만 원 돈 내고 끝내는 게 낫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보다는 과태료 처분이 비교적 가벼운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처분인
업무정지 처분만으로는 세 번째가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가벼운 과태료 처분 합쳐서는 네 번째가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접수되셨습니까? 네. 쉬운 건 아닌데. 어떤 개업공개사가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처분을 순차적으로 받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순차적으로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절대적 취소세율은 몇 번? 절대적 취소세율 저쪽 거 몇 번? 5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적 취소세율은 과태료는 빼고 업무정지 처분만으로 카운트를 하는 거죠. 업무정지 처분만으로 한 번 받고 이거 빼고 두 번 받고 이거 빼고 세 번째 위반행위를 했을 때 이때가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상대적 취소세율은 몇 번? 4번. 상대적 취소세율은 업무정지 과태료 함께 합쳐서 카운트를 하는 거죠.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네 번째 위반행위를 했을 때 이때가 바로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은 등록기준 미달. 금은 이 법인인개업공개사가 겸업금지에 위반했을 때 법인인개업공개사가 겸업금지 위반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법인인개업공개사는 저기 앞쪽에서 배우셨는데 공인중개사법 14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비를 딱 7가지로만 규정해 놓고 있죠. 첫 번째 중개업, 두 번째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고 세 번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대한 상담, 일명 컨설팅을 할 수 있고 네 번째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정보 및 경영기법의 제공, 일명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고 여섯 번째 이사나 도배 등 주거이진의 부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고 일곱 번째는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인개업공개사는 딱 요 7가지 업무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인인개업공개사가 7가지 외에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는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2-2는 이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았을 때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조금 이따 살펴보지만은 업무정지 처분세입니다. 이거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았을 때는 상대적 취소세로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철저히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글자씩 따서 외우라는 게 유일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부터는 다음 주에 이제 벌칙을 배우시는데 이 벌칙 옛날에는 안 외웠어도 됐는데 이제는 새로운 게 많이 첨가가 돼서 이번부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워야 되는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적 취소세요 한 글자씩 어떻게? 사, 부, 결, 이, 양, 업, 투 하니까 상대적 취소세는 휴, 업, 개, 이, 전, 시, 삼 등 금지 2-2.
절대적 취소세에서 사는 뭐의 약자? 사망의 해산. 부는 부정, 결혼, 결격 사유. 이는 이중 등록 또 하나는 이중 소속. 양은 양도되어. 업은 업무정지. 이는 이외. 상대적 취소에서 휴는 휴업. 업은 업무보증. 개는 거래계약서. 이는 이중사무소. 전은 전속중개계약. 시는 임시중개시설물. 삼은 3회. 등은 등록기준 미달. 금은 겸업금지 위반. 지는 금지행위. 2-2는 2년 이내 2회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공인중개사 법령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다가 돼 있죠. 지금까지 앞에서 쭉 배워오신 게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 자체로만도 문제가 나오지만 앞에서 문제가 나올 때 이 지문이 하나씩 첨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계약서에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럼 저도 배경으로 이렇게 찍으면 더 좋지. 사진 찍을 줄 알았으면 조금 파란 걸로 쓰지 않고 진하게 써줄 걸. 그 프린트에 다 있는데 뭐 찍으세요? 예를 들어서 거래계약서 파트에서 매 시험마다 한 문제가 나오죠. 저기 앞쪽에서 배운 전번주에 배우신 거래계약서에서 매 시험마다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래계약서에서 문제가 나올 때 한 지문이 이걸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보장 설정 의무, 이것도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나오죠. 한 문제씩 나오는데 한 문제가 나올 때 5개 지문이 주어지잖아요. 5개 지문이 주어질 때 그 중에서 한 지문이 이걸로 나오는 겁니다. 업무보장을 설정하지 않고 중개 업무를 했을 때는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고. 업무보장을 설정하지 않고 중개 업무를 했을 때는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죠.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라 상대적 취소사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령을 배우실 때 여기서 종합해서 배우시고 이거를 앞쪽에 공부할 때 개별적으로 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제재 규정은 일단 보류시키라고 해 있죠. 뒤에 가서 종합 정리하니까. 근데 앞부분을 공부하실 때 제재 규정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면 본 내용이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제재 규정 무시하고 넘어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종합해서 외워놓고 그 다음에 갖다 적용시키면 이게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한번 배우셨으니까 앞쪽으로 들어가서 1월달부터 앞에 들어가서 공부하실 때 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게 나오면 계속 이거를 외우면서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적 취소세유 한 글자씩 어떻게 되죠? 사부결의 영업투 이렇게 해갖고 이자, 이중등록, 이중소속. 그럼 여기서 질문하실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둘 이상의 사무소 구별이 되십니까?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사유고 둘 이상의 사무소는 상대적 취소사유니까 이거를 꼭 구별해야 되겠죠. 이중등록이라는 것은 사장님이 중복되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사장님, 저쪽에서 사장님. 이게 이중등록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은 누구를 사장님이라고 합니까? 법인은 대표자를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분사무소 책임자를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사장님이죠. 중개인도 사장님이죠. 중개인 자격증 없이 그 중개업을 하던 사람, 옛날 그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사장님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다른 데 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또 되면은 이중 등록이죠.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것도 이중 등록이죠.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는 것도 이중 등록이죠. 여기 이중 등록이에요. 이중 소속은 한쪽에서는 사장님, 한쪽에서는 종업원. 이게 이중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다른 중개사무소에 가서 소속공개사로 취직하면은 이중 소속이 되겠죠. 거긴 종업원이고 여긴 사장님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 처벌 규정이 똑같아요. 둘 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고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엄격하게 구별할 만한 실익은 없는 겁니다. 둘 이상의 사무소는 개공사가 한 명의 개공사가 업무를 하는 장소가 두 군데 이상일 때 이게 바로 둘 이상의 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이상의 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강남구에 사무소 하나 있죠? 그런데 청주에 가서, 아름다운 청주에 가서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하고 거기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준다. 그것도 사무소죠. 이거는 이중 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둘 이상의 사무소 해갖고 상대적 취소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또 비슷한 개념이 여기서 임시중개시설물 둘 이상의 사무소 요거를 갖고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중개시설물, 그러니까 사무소 파트에서 배우셨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는 불경기입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하다가는 앞으로 밥도 못 먹고 살겠다. 내일은 경기가 좋은 지역으로 한번 떠나보자. 종업원들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격리 하나만 사무소 지키고 나머지 종업원들은 어떻게? 트럭에 전부 타라 해서 트럭에다가 파라솔을 싣고 종업원들을 태우고 경기가 좋은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예, 아름다운 청주에 가서 파라솔과 의자를 설치하고 그 파라솔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벌이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주고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파라솔은 사무소 다 아니다. 사무소 다. 중개활동 했으니까 사무소가 되는 거죠. 강남구에도 사무소가 있고 파라솔도 사무소니까 사무소 몇 개?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서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이게 상대적 취소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명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뭐라고요? 예, 떴다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떴다방이 뜨면은 국토교통부에서 단속반이 날아가서 단속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떴다 이거 떴다방 날아라 단속반 높이 날아라. 예, 우리 단속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할 때 떴다 하니까 비행기 이렇게 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뭐 한 번 들었으니까 기억 안 나겠지.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 이상의 사무소 이거를 적용하니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법원에서. 파라솔도 사무소다? 조금 개념이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임시중개시설물 이거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중개시설물을 넣으니까 이거는 사무소가 아니라도 임시중개시설물은 되죠. 그러니까 명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처벌 규정도 똑같은 거예요. 개념도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열심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휴는 휴업, 업은 업무보증, 걔는 거래계약서, 이는 이중사무소, 저는 전속중개계약. 그러면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넘어가면 밋밋하고 딱
딱 한 군데만 동그라미를 쳐봐라 하면은 어디? 나중에 보면은 이 지자 이거를 많이 혼동합니다. 금쟁이가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쟁이는 상대적 취소세이다. 금쟁이는 상대적 취소세이다. 금쟁이는 또 상대적 취소세이다. 그러면 금쟁이는 상대적 취소세이다. 왜 이거를 세 번씩이나 반복하느냐? 금쟁이는 저기 이제 앞쪽에서 배우시게 되는데 매매는 서로 협조하여 보수를 이렇게 배웠죠. 금쟁이 앞에 네 가지는 1년 이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입니다. 뒤에 5가지는 예전에 3가지였었는데 2가지가 첨가돼 있죠. 뒤에 5가지는 3년 이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입니다. 이게 3년 이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의 벌금은 이거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행정처분에다가 감각적으로 접근하면은 절대적 취소세유, 상대적 취소세유. 감각적으로 접근하면 절대적 취소세유죠. 가장 무거운 처벌세유니까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절대적 취소세유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라 상대적 취소세유,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핀트가 안 맞아가는 거죠. 원래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게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하나는 외로우니까 하나에다가 더 쳐봐라 하면은 어디? E와 C. 둘 이상의 사무소 임시중개실물. 사무소에 관한 부분은 상대적 취소세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요거는 절대적 취소세유. 혼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사실은 뭐 더 주의해서 알아둬야 될 거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트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되는데, 절대적 취소사유, 상대적 취소사유를 잘 암기했다는 전제에서 업무정지처분사유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거기 이제 노트 필기에는 한 글자씩 쭉 따놨죠. 결정상 2회 확정인지 계속 중독 그 밖에 뭐 이렇게 하고 쭉 따놨는데 이거는 안 외우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업무정지처분은 쭉 내려가다가 뭐라고 해놨냐면은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위반한 경우 전부 다 업무정지처분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는 앞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예시 규정이니까 안 외우셔도 되는 겁니다. 안 외우는데 딱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독자입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는 업무정지처분사에 해당이 되고, 이거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았을 때는 상대적 취소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업무정지처분 사유 중에서 이게 제일 마지막에 첨가된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안 외우는 대신에 업무정지처분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하면은 무조건 절대적 취소사유를 고르면 정답이 됩니다. 절대적 취소사유를 고르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처분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에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전부 다 맞는 걸로 처리합니다. 맞는 걸로 처리하는데 다만 중간에 절대적 취소 사유가 들어갔을 때만 틀린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서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요 앞에 나온 게 절대적 취소 사유, 저기 사부결의 양업 2 요게 들어가면 X표를 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동그라미 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내요구도 지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적용하기가 나중에는 훨씬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절대적 취소 사유는 그러니까 개업공인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 다예요. 개업공인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 다인데 이 사례 이제 뭐 이 업무정지처분사유 개별적으로 나열한 사례들 이거 전부하고 상대적 취소사유, 절대적 취소사유 이게 개업공인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한 전체 답니다. 근데 절대적 취소사유는 이거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예요. 등록한 적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등록을 취소한 다음에 업무정지라는 개념은 있을 여지가 없지. 등록을 취소했으면 개업공인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라는 개념은 있을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 취소사유는 이 상대적 취소사유는 이거는 등록 취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유죠. 그러면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 단계 낮은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개업공인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 다인데 상대적 취소 사유와 업무정지 처분 사유는 전부 다 업무정지 처분서에 해당된다.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서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절대적 취소 사유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에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서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앞에 나온 게 절대적 취소 사유면 X표를 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근데 이렇게 적용하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적응하려면 한동안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 이유는 원래 다른 강사들은 이걸 한 글자씩 다 따서 외우게 하거든요. 근데 한 글자씩 따서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실제 시험에서 적용하기도 쉽고 또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완벽합니다. 한 글자씩 외우는 것보다. 그러면 해볼까요? 개업공인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된다. OX. 동그라미. 이렇게 나왔을 때 개업공인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된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앞에 나온 게 인장을 등록하지 않은 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사부결의 이양업 2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체크한다는 얘기죠.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그냥 동그라미 치라고요. 되면 X표를 치고 다시 한번 개업공인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된다. OX. 동그라미.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거 여기에 해당 안 되죠. 그럼 그냥 동그라미. 다시 개업공인사가 미등기 전매기 등 부동산 투기를 조정하는 행위를 했을 때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된다. OX. 동그라미. 미등기 전매기 등 부동산 투기를 조정하는 행위 여기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동그라미예요. 근데 의외로 적용을 잘 하시네요.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런가? 이게 공부를 안 하시면 그 머리가 딱 비어 있으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만 하죠. 근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은 머리에 뭔가 있으니까
머리에 뭔가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고 시켜도 시키는 대로 잘 안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개업공예사가 임시중개실무를 설치했을 때 개업공예사가 임시중개실무를 설치한 경우는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된다. OX. 예, 동그라미. 틀릴 줄 알았더니. 사부결의영업투 해당이 안 되죠.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임시중개실물 투기조정행위. 이것도 전부 다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된다. 맞는 거예요. 헷갈리질 않아서 그런지 진짜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업무정지처분서에는 이렇게 접근하면 이거 줄줄이 외우지 않더라도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외우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은 이유가 예전에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 개업공예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행위 보장에 반환을 행위를 했을 때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된다. OX. 개업공예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행위 보장에 반환을 행위를 했을 때 이 에스크로제도 배우셨죠? 거기에 반환을 행위를 했을 때는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된다. OX. 동그라미. 사부결의영업투 없잖아요. 그럼 동그라미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한 글자씩 따서 외우면은 한 글자씩 따서 외운데 이런 거 있느냐? 사실은 없어요.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은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씩 따서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글자씩 쭉 따갖고 외워갖고 이게 대입을 시키려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한 문제가 딱 나왔는데 거기다가 자기의 외운 걸 다 써놓고서 문제를 푸는데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 많은 걸 다 써놓고서 그 정답 찾을 만큼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곧바로 OX가 딱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문과정에서는 하지 않고 1, 2월 과정에서도 이거는 잘 안 해요. 대개 한 3, 4월 과정 요쯤에서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규정하게 되는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은 뭐라고 규정이 돼 있다고 했습니까?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재량 처분으로만 규정이 돼 있다고 했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권자는 준 사람만 뺏을 수 있다. 누구? 국토부 장관.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총 5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단하게 줄이면은 운영규정 위반입니다. 운영규정 위반인데 저기 앞에 부동산 거래 종망을 배우실 때 이걸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은 적용하기 쉬운데 지금 이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그대로만 알아두세요. 지정을 받고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을 했을 때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공개의무 위반입니다. 공개의무 위반.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업공예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예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도록 했을 때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후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운영하지 않은 경우, 다섯 번째는 개인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사망, 법인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해산 등 계속적인 정보망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5가지 중에서 4개를 선택하고 엉뚱한 거 하나 첨가시키면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첨가되는 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5가지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시키는 대로 할게? 시키는 대로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암기력이 좋으신 분들은 외우세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거 외에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인사가 아니죠. 개업공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한다든가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한다든가 확인설명 의무 이행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을 받는 절차에서 위반할 수 있는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것이고, 지정을 받은 다음에 부동산 거래 종망을 운영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운영규정 위반, 공개의무 위반. 그러면 운영규정 위반, 공개의무 위반 중에서 누가 더 나쁜 놈? 공개의무 위반이 더 나쁜 놈입니다. 이거는 1-1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 벌칙 부분에서 다시 배우십니다. 지정을 받아놓고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몇 년? 1년. 개인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사망, 법인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해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다로 가야지.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면은 사유 불문하고 무조건 X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이겁니다. 엉뚱한 사례 첨가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엉뚱한 사례 첨가시킬 수 없는 이유가 거래정보 사업자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게 이게 단데, 이거 외에 뭔가 위반 내용을 갖다 놓고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낼 게 없다고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할 수 있는 게 이게 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나올 땐 전부 다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가야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가면 무조건 X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했죠. 왜 그렇다고요? 예, 딸린 식구가 많으니까. 농담한 거 아니에요. 이게 26회 시험인가?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6회 시험 보신 분들이 읽으면서 딸린 식구가 많으니까 해갖고 콕 찍어갖고 나왔대요. 잘한 거죠? 이와 같은 행정 처분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 절차로서 청문을 규정하게 되는데, 청문이라는 것은 일정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함으로써 부당한 행정 처분을 예방하고 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이것을 청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엄청 유식하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유식하게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청문 하면은 누구 생각을 하시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노래 최고로 잘하는 사람 누구? 조용필? 어떤 학원에서 대한민국에서 노래 최고로 잘하는 사람 누구? 하니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미자. 요거보다 조금 연세가 적으신 분들은 조용필, 라우나, 송창식.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김건모.
저보다 연세가 적으신 분들은 변덕이 심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B라고 했다가, 어떤 데는 뭐 2PM이라고 했다가, 어떤 데는 뭐 2AM도 있더라고요. 노래 하면은 그래도 김건모가 최고죠. 거부하지 마세요. 마이크는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김건모의 18번 뭡니까? 핑계 대는 게 청문이에요. 핑계 들어주고 행정처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사유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개업공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전부 다 뭐만 청문사유다? 취소 처분만 청문사유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정지 처분은 청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격 정지라든가 업무정지 처분은 청문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는 조회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도 청문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취소 처분만 청문사유에 해당된다. 쉽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청문이라는 것은 핑계대는 게 청문이 된다고 했는데, 핑계를 들어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절대적 취소세에서 사자입니다. 사망해산. 개업공개사가 사망했으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땅속에 가 있죠. 땅속에 가 있는 사람한테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니까 잠시 나왔다 들어가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청문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중에서도 끝에 사자가 있죠. 사망해산.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함으로써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등 계속적인 정보망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 경우에는 청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즘에는 요게 문제가 나오는 게 요즘 문제들의 유행입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사망해산. 이거는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죽은 사람한테 청문 실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한다.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되지. 행정절차법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거는 공인중개사 법령 공부하는 거지. 행정절차법까지 가서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한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처분을 전부 다 살펴봤는데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년 10월까지만 알아두면 되니까 너무 부담 느끼시지 말고 하나하나 이게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거 머리 싸매고 열심히 외우시거나 그럴 것까지 없습니다. 강의 시간에 하는 대로 그냥 따라 하면은 나중에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 감독을 전부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가 나오죠. 공인중개사 협회는 이번 과정에서는 생략입니다. 내용이 안 어려워요. 그냥 읽어보면 전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칙이 나오는데, 보칙도 이번 과정에서는 생략이에요. 생략하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벌칙이 나오는데 이 벌칙도 전부 다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음 시간에는 이 벌칙부터 나가게 됩니다. 원래 인문과정은 8주를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이렇게 하면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1, 2월 달 가서 살펴봐도 늦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살펴보고 그 중요한 파트만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벌칙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